해풍에 절인 생선 냄새가 골목골목을 채운 자갈치 시장. 그곳에 조용히 회만 뜨던 60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동안 외모에 건강미 넘치는 몸매의 그녀. 그런데요, 어느 날 부산 조폭 3명이 술김에 그 아주머니 다리를 은근슬쩍 건드린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손댄 상대가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인간병기라 불렸던 그녀가 획칼을 든 순간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조용했던 횟집 아주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일찍 시작됩니다. 바다내음이 가득한 시장에는 벌써 활기가 넘칩니다. 그 중에서도 순자네 횟집은 오늘도 문을 열었네요. 가게 주인 김순자 여사는 6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지요. 그녀의 꾸준함과 정직함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하지만 김순자 여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과거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죠. 젊은 시절 그녀는 최초의 여성 UDT 대원으로 입대해 10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던 그녀가 어떻게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횟집 아주머니가 되었을까요? 순자 여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규칙적인 생활, 정확한 시간 관리, 그리고 매일 아침 혼자만의 체조 시간. 사실 그녀가 하는 체조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본 전투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몸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시장에서는 그저 건강에 신경 쓰는 부지런한 아주머니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도 안 아프고 참 대단해. 옆 가게 박명자 씨의 인사에 순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습관이 무섭지 뭐예요. 몸이 알아서 일어나 버려. 두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조차도 순자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순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이곳 자갈치 시장이 좋았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곳. 여기서는 그저 성실하게 장사하는 순자네 횟집 주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여사는 새벽 경매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생선들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고, 저 사람들 또 왔네. 옆 가게 박명자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요새 시장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야. 무슨 개발 회사라나? 상가 정리한다고 자꾸 찾아와서 가게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부산의 재개발 바람이 거세지면서 오래된 시장들도 위협을 받고 있었죠. 자갈치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재개발 계획이 있다면 관청에서 통보가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낯선 남자들의 모습에서 순자 여사는 본능적으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죠. 순자 여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저 사람들, 보통 사업가들은 아닌 것 같은데. 순자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내의 재킷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죠. 총기는 아니었지만 분명 위험용 흉기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계속 생선을 손질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그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 낯선 남자들은 시장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순자 여사는 그들이 자신의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생선을 손질했죠. 여기가 유명한 순자네 횟집인가 보네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순자 여사의 가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손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대광개발의 정상철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죠. 순자 여사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명함의 질감과 디자인이 너무 조잡했거든요. 과거 위장 임무를 수행하던 그녀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요? 공식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아, 그건 곧 나올 겁니다. 저희는 미리 상인분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방문한 거죠. 특히 이 자리는 요지라서 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는 미묘한 협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압박에 익숙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전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장사했습니다. 쉽게 떠날 생각은 없네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겠죠? 나이도 있으신데 편하게 은퇴하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위협을 수십 번도 더 겪어봤어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더 오래 장사할 생각이에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명함을 가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주시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 주변을 살피는 눈빛, 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정보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개발업자가 아니라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은 후 상인들은 강 할머니의 건어물 가게에 모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한 78세의 강 할머니는 상인의 회장이기도 했죠. 2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저 사람들 완전 조폭이잖아요. 우리 보고 가게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반찬가게 이동수 씨의 말에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상인들이었기에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죠.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말이죠. 정육점 최상훈 씨의 말에 강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봤어.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 증거가 없다는 거야. 저 사람들 빽이 있나 봐. 순자 여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사람들의 정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 박명자 씨의 물음에 순자 여사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의 움직임, 그들이 쓰는 수법, 그리고 그들을 다루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평범한 일상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해군 특수전단에서 활동하던 시절,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날들, 그 중에는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밀수와 관련된 임무도 있었죠. 그녀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 그 남자들과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조직일까? 집에 도착한 순자 여사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예외였어요.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에 대해 조사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시장 상인으로서 자신의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순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주변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제 만났던 그 남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왔고 더 노골적으로 상인들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죠. 순자 여사는 그들이 강 할머니의 건어물 가게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순자야. 이 사람들이 내일까지 가게 비우라고 협박하네. 순자 여사는 그제서야 자세히 보았습니다. 강 할머니의 가게 천장에는 물이 새는 흔적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세요? 밤중에 누가 파이프를 고의로 파손한 것 같아. 내 상품들이 다 젖고 망가졌어. 정상철이라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낡은 건물에서 장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제안한 보상금 받으시고 편하게 쉬세요. 순자 여사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대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강 할머니를 부축해 자신의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용없어. 어제도 말했지만 저 사람들 빽이 있어. 신고해봤자 증거 없다고 할 거야. 강 할머니의 말에 순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일 가게 박명자 씨의 가게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게 이동수 씨는 누군가 가게 문을 부수려 했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죠. 시장 전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상인들을 하나씩 고립시키고 공포심을 조성해 자발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것. 순자 여사는 이런 전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임무 중에 이런 조직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여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시절 사용하던 특수 장비와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김순자? 세상에 20년 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미안하지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순자 여사는 자갈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철수는 현재 부산경찰청 고위직에 있었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상황이 심각하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난감해. 저 개발업체의 배후에 꽤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럼 어떡하라고? 이대로 시장이 망하게 놔둬? 진정해, 순자야. 내가 조사는 해볼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 2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 그 기록은 비밀로 남아있어. 너의 신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절대 너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 순자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극비사항이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자녀들조차 모르는 사실이었죠. 알았어. 고마워, 철수야. 전화를 끊은 순자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철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순자 씨, 생각 좀 해보셨나요? 우리 제안에 대해서요. 순자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그의 말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순자 여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20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강 할머니 가게에서 있었던 일 보셨죠? 오늘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위협적인 무기로 보였어요. 제 가게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정상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호, 겁이 없으시네요. 흥미롭군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아주머니는 다른 상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질 테니까요. 정상철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전략적 사고방식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그녀는 뒷골목에 숨어 시장을 감시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동수 씨의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순자 여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이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그녀의 훈련된 몸을 무뎌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뭐 하는 짓이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남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몸을 돌려 순자 여사를 마주했어요. 누구세요? 시장 상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신가요? 그들 중 한 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지만 순자 여사는 이미 그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어요. 뭐야 이 아줌마. 다른 남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순자 여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실래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쓰러진 남자도 벌떡 일어나 달아났죠. 순자 여사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존재가 알려졌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어젯밤 일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순자야, 진짜 내가 그랬다는 거야? 박명자 씨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요? 어젯밤에 도둑들을 쫓아냈다면서 이동수 씨네 가게 앞에서 그거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소리 좀 질렀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박명자 씨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 사람들이 널 보고 도망갔다는 게. 순자 여사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그날 오후 정상철과 더 많은 부하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정상철은 곧장 순자 여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순자 씨, 어젯밤에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순자 여사는 태연하게 생선을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우리 직원들이 당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던데요.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 그 도둑들 말이군요.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가던데요. 정상철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둑이라 재밌네요. 그런데 말이죠. 보통 아줌마가 저렇게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직원 말로는 당신이 무술 전문가 같더라는데.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 따라 해봤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운이요? 글쎄요. 정상철은 순자 여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어요. 순자 씨, 당신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체가 뭐죠? 그냥 평범한 횟집 주인입니다. 순자 여사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칼을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공격해 온다면 그녀는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밤에 시장에 나오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어요. 그녀는 평생 이런 위협에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정상철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 순자 여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의 목에 있는 문신. 그것은 그녀가 20년 전 임무 수행 중 마주쳤던 조직의 상징이었어요. 박영호. 설마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영호는 20년 전 부산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그녀가 마지막 임무로 검거하려 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순자 여사는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특수부대를 떠나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정상철 뒤에 박영호가 있다면 이건 단순한 재개발 협박이 아니야. 순자 여사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그리고 만약 박영호가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순자 여사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다시 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박영호가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오늘 그쪽 사람들을 봤어. 목에 있는 문신으로 확인했어. 세상에, 그가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해? 확실해. 이건 단순한 재개발 협박이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박영호가 널 알아본다면 위험해. 그는 우리가 자기를 잡으려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컸어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순자야, 너무 위험해. 내 자녀들은 어쩌고? 그 말에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었어요. 딸 민지와 아들 준호.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게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지 찾아볼게. 내일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순자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진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직폭력배예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순자 씨? 그건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알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순자 여사의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위험에 처하면 즉시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항상 둘씩 짝을 이뤄 행동하는 게 좋겠어요. 순자 여사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20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녹아 있었어요. 상인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순식간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명자 씨가 순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넌 대체 뭐 하던 사람이니? 이런 대응 방법을 어떻게 알지? 순자 여사는 오랜 친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은 믿고 따라와줘.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도착했을 때 순자 여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둘 다 오라고 해서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앉아봐.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두 자녀가 소파에 앉자 순자 여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었다는 사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일들, 그리고 현재 자갈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사실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알고 대비했으면 해서. 민지와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줄곧 평범한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엄마,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죠?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옛 군복과 훈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두 자녀는 사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위험이 찾아왔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이해심 많고 용기 있는 아이들로 자랐어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는 평소처럼 지내주면 돼. 다만 낯선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연락해.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가족들과 나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정철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박영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박영호는 지금 부산 지역 최대 개발업체의 배후 인물이야. 정상철은 그의 오른팔이고 그들이 자갈치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개발 이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이지? 시장 아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불법 거래 루트나 비밀 창고가 있을 수도 있어. 순자 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경찰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꽤 높은 곳에 연줄이 있어. 순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야 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시장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철과 그의 부하들이 시장 뒤편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간 순자 여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대량의 불법 무기와 약물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갈치 시장을 거점으로
불법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여사는 재빨리 증거 사진을 찍어 정철수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경찰이 움직일 수 있는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가 몰래 빠져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군. 김순자. 순자 여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영호가 서 있었어요.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나를 잡으려 했던 특수부대원. 내가 아직 살아있었을 줄이야. 순자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네요. 박영호 씨.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영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횟집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 나의 옛적이었다니. 운명이란 참 묘하지 않나? 순자 여사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어요. 왜 자갈치 시장인가요? 다른 개발 대상지는 많을 텐데. 영리한 질문이군. 너도 봤겠지만 이 창고는 우리의 주요 거점이야. 시장 지하에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비밀 통로가 있지.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통로 말이야. 이걸 포기할 수는 없지. 박영호의 말에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굳이 자갈치 시장을 노리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증거는 이미 경찰에 보냈어요. 곧 여기 올 겁니다. 박영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너를 처리하고 나면 이 증거들은 모두 사라질 거야.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떠난 뒤일 테고. 순간 박영호가 신호를 보내자 주변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순자 여사를 둘러쌌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순자 여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박영호 씨. 그 말과 동시에 창고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 정철수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순자 여사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박영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을 20년 전에 놓친 실수는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네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영호는 도주하려 했지만 순자 여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박영호는 강했지만 순자 여사의 정확하고 빠른 기술에는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무술 동작으로 순자 여사는 마침내 그를 제압했어요. 김순자, 넌 여전히 대단하군. 쓰러진 박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저 내 일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찰들이 박영호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정철수는 순자 여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역시 넌 은퇴해서도 여전히 최고야.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20년 전의 미완의 임무를 완수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순자 여사의 가게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우리 시장을 구했어요. 강 할머니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순자 여사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박명자 씨가 다가와 순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왜 숨겼니? 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과거의 일들은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이제는 숨길 필요 없어. 우린 모두 내 편이야. 상인들의 따뜻한 지지에 순자 여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 여사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딸 민지와 아들 준호, 그리고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 정철수까지 모두가 모여 승리를 축하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순자 여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가 슈퍼히어로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순자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어로는 무슨, 그냥 필요할 때 용기를 낸 것뿐이야. 정철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영웅, 김순자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순자 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와 현재 두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자갈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영우와 그의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시장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재개발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순자 여사의 가게 순자네 횟집은 이제 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순자 여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시장에 나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가끔 손님들이 특수부대 시절 이야기를 물어오면 그녀는 웃으며 몇 가지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아이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료예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갈치 시장과 상인들을 통해 진정한 동료애를 다시 한번 경험했으니까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순자 여사는 가게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그녀의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이제 그녀는 자갈치의 특수부대 아줌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순자야, 또 유명세 탄다. 박명자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부끄럽기만 해. 나이 들어서 이런 관심 받으니 어색하네. 그때 순자 여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어요. 엄마, 내일 병원의 젊은 의사들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신력과 체력 관리에 대해서요. 와주실 수 있어요?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도록 할게. 근데 별로 대단한 이야기는 없을 텐데. 엄마가 겸손하신 거 알아요. 내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 여사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순자 여사는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특수부대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말이죠. 시장을 나서는 순자 여사의 뒷모습은 여느 평범한 아주머니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품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이었던 과거도 자갈치 시장의 횟집 아주머니인 현재도 그 모든 것이 김순자라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엔 큰 임무를 수행하며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은 시장과 이웃들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영웅이란 거창한 행동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순자 여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용기와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갈치 시장의 바다 내음과 함께 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필요할 때 용기를 내는 평범한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순자 여사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힘은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자갈치 시장을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